그래서 94페이지 보시면 상거래 이외의 채권 및 채무인데 상거래라고 나오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판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크게 이제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거래라고 나오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상거래 이외라고 나오면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채권이라고 나오면 받을 돈. 그래서 얘는 자산. 채무라고 나오면 갚을 돈. 그래서 채무는 부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되느냐, 채무자가 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있는데요. 미수금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금한다. 그러면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미수금은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미수금은 자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미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세무니까 뭐예요? 부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 있었죠. 외상에는 두 가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라고 했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당기 대여금과 당기 차입금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조금만 좀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면은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그래서 우리가 그 초반에는 뜻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처음에 대여금. 그래서 대여라는 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 빌려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돈 빌려주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여금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뭐라고요? 자산. 그다음에 차입의 뜻이 뭐냐면 돈을 빌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빌려오는 걸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차입금은 돈을 빌려 온 거잖아요. 돈 빌리면은 돈 갚아야 되니까 채무예요. 채무는 부채. 그다음에 보시면 그다음에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 건 이거라 그랬습니다. 몇 년 기준이냐면 1년 기준이세요. 그래서 1년 이내면 1년 이내면은 단기. 그다음에 1년 넘어가면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요게 딱 나오면 단기 대여금이 나오면 아 이거는 짧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건 자산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어, 95페이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말은 우리 집 뭐 월세나 전세나 이런 거 알아볼 때 보증금 있잖아요. 그래서 뭐 500에 30이야. 그러면 보증금 500에 30인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일단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임차와 임대. 그래서 임차는 빌려 오는 게 임차예요. 임대는 빌려 주는 거.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은 뭐 이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건 내가 그 계약만 잘 지키게 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임대보증금은 채무죠. 그래서 부채. 왜 그러냐면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집주인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뭐 하셔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95페이지 4번의 채권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말뜻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채권은 받을 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손은 못 받는 돈. 그래서 채권의 대손의 뜻은 뭐냐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사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럴 경우에 그걸 뭐라 그러세요? 그 대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시고 이 대손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그 못 받을 거를 대비해서 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못 받는 돈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충당의 뜻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하시고요. 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 삼각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그 매출 채권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파냐 안 파냐로 나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된 목적이 물건 팔아서 얼마 남느냐. 그다음에 물건이 아니어도 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아닌 쪽에서도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걸 계산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구별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매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적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판매와 그 다음에 관리하고 연관이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요. 보시면 기타의 배경은 B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그래서 영업과 관련 없는 걸 영업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95페이지 채권의 대손 수취 채권이 채무장애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 또는 금융자산의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대손으로만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은 매출 채권이 대손되면 대손 상각비.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기타 채권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다음에 그 옆에 기타 채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대손의 인식 방법이나 이런 건 그 이후에 저희가 배울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이거 하나 빠졌네. 죄송합니다. 대손 충당금 나오면 보충법이에요.
참고하시고. 음, 보시면 교재 116페이지 투자자산. 페이지 보시면요. 투자자산. 그래서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밑에 보시면 그 투자자산의 분류 있죠. 그 투자자산 그러면 일단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세요? 투자 목적. 그다음에 투자자산 분류에서 이 파트에서는 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매도 증권, 그다음에 투자 부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자주 나오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일단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냐면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업용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뭐 할 수 있죠?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토지나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용이라고 나오면 투자용이나 아니면 뭐 비영업용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라고 있습니다.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 그래서 평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평가의 뜻이 뭐냐면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맞추냐면 결산 때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이라고 적어드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이 부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두 가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제가 이거 두 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적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적어 드릴 거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얘네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많이 적어 드릴 겁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에서 이익 났다는 뜻은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 여기 보시면 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산은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는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남의 거는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아니고 120페이지. 참고로 투자부동산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어, 120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끝나면 무형자산 볼 건데, 유형자산에서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둘 다 이제 1년이 넘어야 돼요. 유형이나 무형이나 1년이 넘어야 되고, 둘 다 업무에 사용해야 됩니다.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형은 형태가 없죠. 시험 문제 진짜 쉽게 나오면 지문안에 이게 나와요. 근데 알면서도 틀립니다. 특별한 게 시험장 가면 차이가 좀 있어요.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이 효과하고 이익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일정한 효과라던가 이익도 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은요. 거기 질문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태. 보시면은요. 1번 유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영업에 쓰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보고 기간에 걸쳐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그래서 여러 기간이라는 건 1년이 넘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 그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래서 형태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는데요. 제가 취득원가만 나오면 거기 121페이지 위에 있긴 한데 취득이라는 게 구입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사는 건데 중요한 거는 A씨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 네.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네,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원가가 다음에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익 그러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면은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영업에 사용을 해서 돈 벌 수도 있죠. 그래도 회계는 어쩔 수 없이 다 돈 관련된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1번 보시면 고한인데 요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그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걸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동종이라는 거는 동자가 같을 동자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교환하는 건데 같은 것들끼리 교환할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래서 손익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손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동종이라는 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건데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으로 보는 거라고요? 장부가. 그래서 장부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장부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은 그냥 100만 원에 교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토지 100만 원, 예,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 거고 그다음에 토지 120만 원, 요거는 다른 회사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교환했다. 그러면 둘 다 그냥 1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만약에 우리 회사 거는 100만 원이고, 근데 이제 토지 말고 만약에 건물하고 교환하기로 했다. 120만 원짜리 건물하고, 다른 회사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물 얼마짜리를 받은 거예요? 120만 원짜리를 받은 겁니다. 잠시만요. 또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건물은 120, 그다음에 토지는 얼마짜리 준 거죠? 100만 원짜리 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 회사가 100만 원짜리 가지고 120짜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분기는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손익 동그라미라고 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손해 났느냐, 이익 났느냐, 네, 이거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이거요. 공개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간혹가다 이론에서 요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종은 장부가액, 이종은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그래서 이 공정가액의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또 뭐 공정가치, 시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금액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공정가액, 공정가치, 시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그냥 어디에 적혀 있는 금액이세요? 장부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여기는 좀 중요한 파트라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30분에 거기 12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